첫 번째 경기 라치오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전개와 높은 파이널 서드 점유율을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팀이며, 직전 엠폴리전에서는 디아의 이른 득점을 끝까지 지켜내며 승리를 거뒀고, 이삭센과 프로브스트 고르드 등 벤치 자원들의 활약도 긍정적이었고, 최근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거리 찬스 창출 및 이선 자원들의 공격 가담이 돋보인다. 그러나 풀백 자원 대거 이탈로 인해 좌우 측면 수비의 조직력은 다소 불안하며, 이는 유벤투스의 측면 전개에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3-5-2 포메이션으로 점유율 중심의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전략을 추구하나, 최근 볼로냐전에서 보여준 후반 실점 위기와 클리어링의 미흡함은 불안 요소고, 티람의 중거리포가 유일한 득점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이선 의존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며, 핵심 자원인 블라우비치, 브레메르 등 대거 이탈로 인해 전력 공백이 뚜렷하며, 특히 수비 라인은 사실상 예비 자원 중심으로 구성된 상태고, 이는 전방 압박과 다양한 패턴을 동반하는 라치오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라치오는 측면 수비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전방에서의 날카로운 이선 움직임과 홈 경기 이점을 기반으로 유벤투스의 급조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유벤투스는 전력 누수로 인해 중원과 수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공격 전개 시 결정력 부족이 드러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경기는 라치오 우세 및 다득점 가능성이 크며 오버베팅 가치가 높다. 두 번째 경기 본머스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널전에서 역전극을 이뤄내며 팀 분위기를 반등시켰고, 세메뉴의 전진성 후이센의 제공권, 에바니우송의 결정력은 팀의 기회 포착력을 입증했고, 좌우 측면 타버니어 클루이베르트의 전개도 매끄러웠고, 후방 빌드업은 쿡 아담스 조합을 축으로 후이센과 자바르니의 전진 패스에 의해 이어지며 이선 전개 비율이 높다. 하지만 홈 5경기에서 모두 1득점에 그치고 수비 측면 특히 아라오 쪽에서의 불안감이 반복되고 있다. 플럼전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레시포드의 결장으로 측면 전개 속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맥긴 틸레만스의 세트피스 집중력과 와킨스의 연계 후 침투는 여전히 강점이며, 풀백의 오버래핑과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 연결은 양호하나 중원에서의 탈압박 성공률이 낮아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이 흔들린다. 램지, 로저스가 공격 전개에 적극 가담해야 하는 구조라 후방 커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두 팀 모두 효율 중심의 전개를 구사하고 있고, 최근 경기당 득점 기대치는 크지 않고, 본머스는 홈에서 기회를 한두 번으로 압축해 득점에 성공하고 있고, 에스턴 빌라는 레시포드의 부재로 돌파 옵션이 줄어들며 세트피스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본머스의 이선 집중 공격 전개와 세트피스 활용도가 에스턴 빌라의 전방 템포보다 효율적일 수 있고, 중원 전개 주도권은 틸레만스가 쥐겠지만 세컨드 볼 수비 대응에서 본머스가 한 수 앞설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지로나 대 비아레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마요르카전에서 스투아니의 이른 선제골 이후 이렇다 할 공격 없이 수비에 집중하며 간신히 승리를 챙겼고, 점유율은 55%였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가 리그 평균을 밑돌았고, 측면 전개는 활발했으나 슈팅 생산력은 떨어졌고, 치앙코, 포르투 중심의 4-3-3.0 전술은 유지 중이나 박스한 침투와 슈팅 결정력 모두에서 아쉬움이 크고, 중원에서는 이반 마르틴과 에레라의 중거리 의존이 강해지는 추세이며, 수비 라인의 커버링이 무너지면 빠른 전환을 상대하기 어렵다. 오사수나전에서 전반에만 3득점을 터뜨리며 경기력을 입증했고, 페페의 활발한 드리블과 아요세의 마무리가 강점을 보였고, 파레오의 템포 조절은 중원 장악을 가능케 했고,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롱볼 활용과 세컨볼 전개에 능하며 파레오 메사냐의 조합은 빌드업 안정성을 높인다. 수비에서 다소 실점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빠르고 실리적인 공격 전개가 주목이고,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리는 운영은 지로나의 느린 수비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로나는 점유율은 높지만 실질적인 찬스 창출과 득점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낮고, 반면 비아레알은 투톱 기반의 빠른 전환과 효율적인 마무리로 공격 전개에서 명확한 강점을 보인다. 수비 결장 이슈가 있는 양팀은 실점 가능성도 높으며 중원에서의 공방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며, 공격 전환 효율에서 앞서는 비아레알이 우세한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다득점 경기로 이어질 여지도 높다. 네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바이돌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로나전 0대2 패배에서도 마요르카는 낮은 점유율 속 실리적 전개로 위협을 만들었고, 롱볼과 공중볼 경합 위주의 직접적인 전진이 중심이며 후반 무리치 투입 이후 높아지는 공격 효율이 특징이며, 특히 PK 박스 내 슈팅 비율이 46.8%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라요, 모이카의 측면 크로스빈도 역시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5-4-1 전술 기반 하에 다르데르, 사무가 안정적인 탈압박 연결을 시도하며 최근 홈 경기에서의 수비 라인 밀집과 우군 점유율 증가가 돋보인다. 다만 프라츠, 모르라네스, 나바로의 결장으로 인한 공격 다양성은 다소 제한된 상태다. 바르셀로나전 1대2 패배는 선제골 이후 중원 장악력 부족과 단조로운 롱볼 전개로 인한 무기력한 흐름이 이어졌고, 점유율은 35%대로 낮았고 유효 슈팅도 2회에 불과했고, 5-4-1 포메이션에서 풀백의 중앙 수렴 전술이 중원 수적 우위를 노리긴 하지만 실제 전개력은 떨어지고 파이널 서드 내 패스 비율도 낮고, 특히 원정에서의 공격 점유율이 23%로 극단적으로 낮아 효과적인 전개가 어려운 상황이며, 수비진은 산체스, 에니크, 아이다우, 토레스의 결장으로 라인 조율과 공중볼 경합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이며, 아말라의 벤치 배치는 중원 조율력마저 떨어지게 만든다. 마요르카는 수동적 전술 구조 속에서도 무리치의 피지컬과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한방 중심 운영이 가능하며 후반에 강한 공세 전환이 특징이며, 반면 바이돌리드는 수비 결장으로 인해 조직력 붕괴가 두드러지며 공격 전개 역시 단조롭고 예측 가능하고,
저득점 흐름 속에서 마요르카의 한 골차 승리가 유력하며 언더배팅이 안정적인 선택이 될 전망이다. 다섯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메넨글라트바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전 3대3 무승부는 후반전 3골을 몰아친 반전 경기로 다채로운 공격 전개 능력을 증명했고, 자네 올리세 디에르의 다양한 루트에서 골을 만들어냈고, 키미히는 중원 장악에 큰 역할을 했고, 전술적으로는 4-2-3-1 기반에서 4-3-3으로의 유기적 전환이 강점이며, 자네와 올리세의 측면 돌파, 밀러 AMF의 세컨 침투가 주요 루트고, 다만 김민재, 디에르, 데이비스 등 핵심 수비 자원이 대거 결장하면서 후방 안정성은 다소 흔들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점유율과 중원 주도권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운영은 여전히 유효하다. 호펜하임전 4대4 무승부는 전방 득점력은 살아있지만 수비 집중력은 최악 수준이었고, 73분부터 18분간 3실점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잃었고, 클라인디엔스트가 2골을 기록하며 분전했으나 중원과 수비 간 간격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압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4-2-3-1 전형이지만 수비적으로는 측면 편향이 심하며 중앙 대응력이 약하며, 여기에 주전 백업 골키퍼까지 모두 부상으로 이탈, 3옵션 골키퍼를 투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며, 수비 라인 전체가 불안정하고 특히 중앙 수비의 볼 처리와 박스 내 공간 커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 결장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점유와 공격 템포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크고, 메넨글라트바흐는 전반적으로 수비 붕괴 상태에 가까우며 키퍼 부재는 사실상 자멸 요소고, 자네 올리세 밀러의 연계가 박스 근처에서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며 멀티 득점은 물론 다득점 경기가 기대된다. 한편 메넨글라트바흐의 반격 여지는 낮고 역전 상황에서의 대응력도 떨어진다. 여섯 번째 경기 시타르트 대 브레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기본 전술은 4-2-3-1 기반이나 최근 경기에서는 박스한 침투 전개가 급격히 무뎌지고 있고, 시어하이스와 다울하우스의 간격 유지는 매끄럽지 못하고 풀백 핀토 디익스 조합의 수비 후반 대응도 불안정하고, 주전 수비 자원 싱크그라벤 중원 바스티행 공격 크루즈가 동시에 결장하면서 전체적인 빌드업 및 결정력 모두 저하된 상태고, 이 선에서의 슈팅 비율은 높지만 박스 내 마무리 비율은 극히 낮아 점유 대비 실효성이 부족하다. 4-4-2 전술을 기반으로 한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측면 침투와 전방 압박이 장점이며, 사우어 파누이동크의 투톱은 침투 빈도와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며, 중원의 리만스와 바랄드는 탈압박과 패스 전개 모두 안정적이며, 직전 즈볼레전 패배는 역습 대응 실패에서 비롯됐지만 공격 전개 자체는 10개의 슈팅으로 위협적이었고, 수비 진판된 베르흐의 결장은 아쉽지만 대체 자원 부시의 커버 능력은 일정 수준 이상이며,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 효율과 압박 후 전환 구조가 시타르트를 상대로 우위에 있다. 브레다는 일선 중심의 단순한 침투 구조에도 불구하고 시타르트의 조직적 붕괴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특성이 뚜렷하고, 시타르트는 전체적인 공격 결정력 저하와 수비 리스크가 동반되며 후방부터 전방까지 핵심 결장자가 다수라는 점이 치명적이며, 점유율 기반 운영은 유지되나 실질적인 기회 창출은 기대치 이하고, 브레다는 측면에서 라인을 벌린 뒤 롱볼과 압박 전환으로 기회를 창출하는 효율적 운영이 강점이다.